네, 안녕하십니까. 트레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24%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카카오가 급락이 연출됐었던 그 이유 자체가 기업 가치 재고라고 하는 내용의 그 자율 공시가 나왔었던 상황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카카오 X 그러면서 카카오 AI라고 해서 이렇게 인적 분할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갑자기 급락이 좀 연출이 됐어요. 최근에 좀 야금야금 잘 올라오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세를 좀 이탈하면서 인적 분할로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정지됐었던 상황에서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지금 급락이 연출될 만한 사실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카카오가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카카오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의 이 분할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리가 오늘 시간에서는 지금이 이번에 나오는 인적 분할의 기회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잡으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서 명백하게 좀 다뤄봐 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우리가 카카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정말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힘내서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반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있는 내용의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할 구조, 무슨 내용의 이슈였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카카오 AI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 나눠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카카오톡 AI 그러면서 광고 커머스 등 이 카카오의 진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알짜배기, 즉 캐시카우를 가져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정신화 대표 체제로 이게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 X 같은 경우에는 존속법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자, 아무래도 이 금융이라든지 콘텐츠, 모빌리티 같은 이 많은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투자 지주 회사로 남는다라고, 김도영 대표 체제로 남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할 기일이 2027년 1월 1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왜 도대체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이렇게까지 갑자기 주가가 패대기를 쳤는가? 그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카카오에게 있어서 분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분할이라고 하는, 카카오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 투자자분들의 특히나 이 뇌리에 박힌 핵심 사업 빼가기에 대한 이 반사적인 공포 매도세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카카오 X의 지주사 디스카운트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순수 지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심하게 할인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분할 비율을 보면은 알짜 산업인 이 카카오 AI가 0.36인 것에 비해서 카카오 X, 지주사격인 카카오 X가 0.6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굳이 내가 이 할인받을 주식을, 지주사 주식을 64%나 들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 불만이 나오면서 매도 버튼을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을 퍽 하고 쏟아냈었죠.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30분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기관이라든지 패시브 펀드들이 기계적인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구간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줄 수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왜 그런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왜 주워 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카카오 AI의 족쇄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제가 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이 카카오라고 하는 것이 본업이 카카오톡과 광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사법 리스크, 그러면서 문어발 계열사 논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짓눌려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본업과 AI 엑셀만 이제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바로 이 카카오 AI가 독립하는 순간에 바로 결과적으로는 이 네이버, 최근에 네이버는 그래도 보시면은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었던 것에 대비해서 네이버는 굉장히 양호하게 잘 버티고 있었던 주가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네이버는 바닥 찍어주면서 최근에 이 젠슨 황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바로 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처럼 순수 IT 기업으로 해서 IT 플랫폼으로서 이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으면서,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이 인적 분할 역사적인 통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업회사, 그러니까 즉 카카오 AI와 지주회사 카카오 X로 인적 분할하고 재상장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바로 이 사업회사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 AI 회사의 이 주가는 급등하고 지주회사의 주가는 하락하는 패턴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알짜배기 카카오 AI의 주식을 받기 위해서 분할 전까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이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카카오 지금 왜 기회의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카카오 바로 이 X가 전문 투자회사로 따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실적이 안 나오거나 논란이 되는 계열사들을 본격적으로 매각하거나 정리하겠다라는 그 의지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비효율이 이 제거가 되면서 그룹 전체의 펀더멘탈이 가벼워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봤을 때 우리가 패닉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카카오를 물려 계셔서 특히나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서 물려 계셔서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진짜 이 바닥 찍는 줄 알았더니만 지하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매도 버튼 패닉셀 결정하실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이 카카오를 언제 담지 지금 바닥 찍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바닥인가 했더니만 좀 올라오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가 바닥인가 싶더니만 올라오나 싶더니만 또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지면서 만약에 전저점 깨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또 내려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계기를 기점으로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노려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가셔서 카카오를 평균 단가를 확 낮춰 놓을 수 있는 기회의 구간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버에 비해서 너무나도 아무래도 부각받지 못했었던 상황,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젠슨 황도 만나고 하면서 좀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결단을 이번에 하게 됐었던 그 이유 자체가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카카오가 단기적인 바닥을 찍어줄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접근을 하셔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춰 놓을 수 있는 구간으로 기회 매수 타점을 삼아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매수만 잘하면 될 게 아니라,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카카오를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쭉 내려서 한번 이 지분 구조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리면은, 블랙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시다시피 5% 가까이 들고 있고, 국민연금 공단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이 들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번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찝어주면서 급반전 흐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평균 단가를 낮춰 놓을 수 있도록 이 매수 타점 잡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310만 주 가까이를 최근 한 달 동안에 매수를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냐면은 바로 이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리스크 해칭이 핵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 리스크 해칭이 외국인들이 터지는 순간에 매도 버튼 그들 같은 경우에는 누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매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래정지 풀리면서 한 8% 가까이 추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헤지 펀드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원전선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 좀 있었냐면요, 자, 이 구간에서 대원전선을 들었다 놨다 했었던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번 거하게 매도를 좀 진행을 했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유 비중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매도세도 쏟아져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서 대원전선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도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이렇게 늘어났었던, 보유 비중이 늘어났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 토대로 평균 단가 낮춰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가즈아만 외치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단 매도를 결정했다라는 소리죠. 보시다시피 보유 비중이 퍽 하고 줄어들었었던,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 엑시트를 했었던 그들의 정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카카오를 이번에 기회의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매수 버튼을 딱 눌렀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그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비중 축소라도 대응을 이어 나가야 되는 바로 이 카카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3번으로 카카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카카오 일단 우리가 단기 바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오면서 그들이 갑자기 팔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카카오 진짜 너무 높은 데서 물려 있어서 도무지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 비중 정리라도, 비중 축소라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 카카오 뒤에다가 특히나 내가 위에서 물려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평균 단가가 10만원 구간에서 물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얼마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해서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카카오 오랜 주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평단이 굉장히 윗 구간에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문자로 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7605-8354번으로 카카오라고 적어서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은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타점 안내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카카오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상 촬영 중에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 정말로 공포가 극대화될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에 귀신같이 이런 내용의 공시사항이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공포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카카오가 이렇게 대세 상승을 만들어 내봐줬었던 상승 초입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그래도 쌍바닥도 찍어줬었던 최근의 흐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명백하게도 바닥 한번 찍고 바닥 한번 찍고 했었던 카카오 입장에서 여기를 깬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하게도 공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가 극에 달하는 구간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 세력들의 물량 뺏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스탑 헌팅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떤 것에 대한 스탑입니까 여러분들? 로스에 대한 스탑이죠. 스탑 로스 헌팅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올라가다가 추세 한번 꺾어놓고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스탑 헌팅의 일종인데 이 스탑 헌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엇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로스, 손실을 멈추려고 하는, 손실 난 여기 깨지면은 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점을 한번 일부러 의도적으로
깨는 겁니다. 어떤 것과 함께 악재라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자,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적 분할 관련한 내용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터뜨려 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트라우마 속 머릿속에 대중 심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카카오 분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물량을 한번 흡수하고 올릴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단기적인 저점과 단기적인 고점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두시는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진짜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3년, 5년 들고 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하게도 내가 그렇게까지 들고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주는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단기적인 고점 형성하는 구간에선 매도, 이렇게 하면서 비중 축소라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보내드려 보겠다는 말씀이고, 자, 과거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요, 진짜 바닥에서 나온 끔찍한 공시, 그런 게 뭐가 있었냐면은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대한전선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때 대한전선도 갑자기 진짜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주가의 바닥권에서 무엇이 결정되면서 유상증자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바닥을 깨고 스탑 헌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대한전선이 한번 돌려 세워봐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깨면은 진짜 그냥 매도하랍니다. 여기 특히나 10,000원이네. 라운드 피겨 전인데 10,000원인데 깨면 매도할게요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깼습니다. 진짜 깼었을 때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의 공시사항까지 나왔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끝났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지만은,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진짜 악랄한 게 뭐냐면은 스탑 헌팅을 한 번 더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사면속으로 음봉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하나 싶더니만 그 음봉을, 이 저점을, 왼쪽에 있었던 저점을 깨면서 오른쪽으로 지금 저점이, 최저점이 찍히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전저점 또 깼네, 또 신저가 가겠네, 진짜 이거 10,000원에서 깨고 내려와서 8,400원쯤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더 깨고 내려가서 진짜 이거 5,0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매도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대한전선이 엄청난 대시세가 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유상증자가 여기인데 이게 2024년 초입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대시세가 난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2026년도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에요, 2년. 2년 가까이 걸렸고 이마저도 올라갔기에 망정이지 올라가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가주지 못하고 만약에 좀 반등하나 싶더니만 줄줄 흘러내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그때 팔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단기 고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단기 고점이 분명하게도 대한전선도 나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는데 단기 저점에서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면 우리가 계좌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배팅을 하고 가신 거나 아니면은 어떤 종교처럼 그냥 신념으로 끌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같이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감으로써 카카오 평균 단가 일단 낮춰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스탑 헌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낙폭이 진정되는 영역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다시 한번 유입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헤지 펀드들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당연하게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비중을 줄이려고 들 겁니다. 자,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카카오 가지야만 외치고 있을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찍고 올라와서 턴에서 올라오면은 카카오 가지야 이제 다시 한번 가는구나만 외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매물대가 이미 쌓였었던 카카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시점에서는 같이 그들과 매도 버튼 눌러야 됩니다. 7605-8354번으로 카카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서 나중에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깜빡해서 매도 타점 다 놓치고 나서 연락 오시는 분들 진짜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605-8354번으로 카카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카카오 매수 타점 왔을 때는 매수 타점, 그러면서 매도 타점 왔을 때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문자로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카카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카카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